7강입니다. 점도 부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체의 어떤 끈끈한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이 점도.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도라는 것은 지금 전단 응력과 전단율의 관계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전단율에다가 점도. 이걸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전단 응력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오스트 발트, 이 점도계를 이용해서 이걸 측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될 경우에 어떤 공낙하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꿀이나 그 다음에 물력과 같은 액체들은 이 끈끈한 정도가 물과 좀 다르겠죠? 더 끈끈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흘러내리질 않는단 말이야. 자, 이것들을 흐르게 하면 흐르는 속도 역시 서로 다를 거예요. 이처럼 이 끈끈한 정도는 물질마다 다르면 끈끈한 정도에 따라 액체의 흐름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결국 끈끈하다는 것은 이거 액체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저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항적인 어떤 성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마찰력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고, 이러한 성질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점도인데, 자, 점도란 자, 기체나 액체와 같은 유체가 흐를 때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 저항성, 이것을 우리는 점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점도는 액체나 기체의 상태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액체의 점도는 이 파이프 라인으로 원유나 어떤 화학 약품 등을 보낼 때나 플랜트의 배관 설계 시에 우리가 어떤 설비 공장에다가 이런 어떤 관 같은 거 있죠? 파이프. 자, 이런 것들 배관을 설계 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석유화학 이외에도 도료,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인트 같은 거 있죠? 이 페인트나 인쇄,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에서 여기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점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원형관에 둥근 그 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관의 내부에 꽉 채워져서 흐르는 액체를 생각합니다. 이걸 가정해서 자, 이 원형의 관 속에 들어있는 액체 기둥은 자, 동심층, 즉 동심 원통의 액체들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파이프의 굵기가 다르지 않고 일정하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서의 원의 그 중심까지의 그 굵기와 원의 그 크기와 그다음 그 옆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 거기도 원의 크기는 동일하겠죠. 이게 동심원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파이프 같은 경우가 이게 뭐 이렇게 한쪽은 굵고 한쪽은 얇고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굵기를 갖고 있을 테니까 그거 이 저기를 층을 나눠 가지고 파이프를 쭉 나눠 가지고 동심원의 굵기를 재면 크기를 재면 동일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액체가 관 속을 흘러갈 때 벽에 가장 가까워서 표면에 맞닿아 있는 층은 정제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파이프의 그 액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 유체가 흘러갈 때, 그 파이프의 중간 부분에서는 그냥 쭉 흘러가겠지만, 그 파이프의 그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파이프의 겉면하고 부딪히겠죠. 벽면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마찰력이 생긴단 말이야, 지금. 저항력이. 자, 그래서 이보다 안쪽에 있는 여러 층들은 그 바로 바깥쪽에 인접해 있는 층보다는 더 빨리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이때 흐름의 속도는 관의 중심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원통의 중심에서 가장 어떻게 빠른 속력으로 보일 겁니다. 자, 이걸 뭐라 한대요? 층류라고 한대요. 층류. 흐름의 어떤 층계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거를 자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것을 지금 뭐로 보고 하나의 파이프로 보고 파이프의 안쪽에서 자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유체가 흘러가요. 자, 이런 경우에 자 이걸 단면을 지금 잘라가지고 자 어디에 가까울수록 여기 있는 이 벽면에 가까울수록 파이프의 벽면에 가까울수록 자 이 화살표의 크기는 이게 흐르는 속도입니다. 거기 이렇게 봤을 때 A하고 B, C를 봤을 때 A는 벽면에 가깝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항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빨리 흘러갈 수가 없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B하고 C로 갈수록 중앙에 있을수록 이 벽면하고, 파이프의 벽면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더 빠르게 흘러갈 거예요. 이 화살표의 길이 아시겠어요? 길이를 우리는 빠르기로 본다면, 자, 벽면에 있는 A보다는 B보다는 중앙에 있는 C 부분이 속도가 빠를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 같은 파이프 아니지만, 이 흘러가는 어떤 속도들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층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가상적인 동심 원통으로 구성된 액체에서 각 원통들이 이러한 층들의 속도 차에 의해 힘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걸 우리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가면, 자, 조금 전에 우리 동그라미를 요번에는 제가 자, 원통을 이거 단면으로 잘라봤어요. 자, 그때 맨 바깥에 있는 지금 무슨 색? 자, 빨간색의 원통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쪽에 있는 주황색. 자, 이 주황색의 어떤 원통하고 그 안쪽에 있는 이 초록색의 원통이 있죠? 이 경우에 여기에 따라 뭐가 달라지겠어? 자, 여기서 이 마찰력은 다르겠죠. 어디 있을수록 이 빨간색 바깥 테두리에 있는 있을수록 마찰력이 더 커질 테고 이 초록색 중앙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벽면에 의한 파이프 벽면에 의한 뭐는 없죠? 마찰력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그 마찰력이 적으니까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를 우리는 전단 응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자, 유체의 흐름을 구성하는 동심 원통 속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나는데 자, 전단 응력은 자, 다른 말로 우리는 좀 쉽게 저는 마찰력이라고 설명할게요. 이 마찰력은 이러한 속도 차이의 기울기인 전단율에 의해 자, 비례하게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A와 B 이 차이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또 B와 C 이 차이점 이걸 뭐로 기울기의 어떤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가 돼? 이게 전단율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또한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자, 그만큼 마찰력이 커질수록 같은 전단율에서 이 전단 응력이 더 커진다. 마찰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전단율과 이 비례상수의 곱으로 전단 응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이 비례상수가 점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점도로 보재요. 자, 이러한 점도를 뒤에 설명할 상대 점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점도? 절대 점도. 어떠한 특정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점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 이걸 다시 공식으로 나타나면 자, 전단율에다가 자, 이 비례상수인 뭐를 곱해주면 절대 점도를 곱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뭐다? 자, 전단 응력 이것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입니다. 그럼 절대 점도는 최초로 점도를 정의한 이 프랑스 과학자인 푸아 제유를 기리기 위해서 자, 푸아즈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이때 1푸아즈는 질량과 그 다음에 길이와 시간을 이용해 나타내면 1kg을 그 다음에 미터 이거를 어때? 마이너스 1승을 해주고요. 1m를 그리고 다시 세크니까 1초죠? 1초를 마이너스 1승에 이걸 곱해줬을 때 자, 이것을 해당하는 것이 1푸아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물의 절대 점도는 자, 이것도 온도도 되게 중요한데요. 25도씨에서 자, 지금 물은 8.9 곱하기 그다음 10의 마이너스 3승 이 푸아즈.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 물의 절대 점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지금 위에서 따진 건 지금 절대 점도를 따져놨잖아요. 근데 모든 물질들을 이것을 다 절대 점도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측정하자면 되게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점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물의 기준점보다 빠르냐, 느리냐, 점도가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자, 그거 갖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상대 점도 내지 절대 점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절대 점도의 측정은 비교적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나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상대 점도를 측정함으로써 원하는 유체의 절대 점도를 간단하게 알아낼 수가 있대요. 자, 결국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어떠한 물질의 절대 점도를 알고 싶어.
그런데 이거를 측정하자니 장비가 되게 지금 복잡하고 고가야. 이제 이게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상대 점도를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반대로 물질의 그 특정한 물질의 절대 점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절대 점도가. 그럼 물보다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를 측정을 해서 거기다가 물의 점도를 곱해줘 버리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갑시다. 자, 상대 점도란 기준 물질의 절대 점도 대비 특정 물질의 절대 점도의 상대적인 값으로 단위가 없는 값이에요. 왜? 이것은 그냥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절대적으로 그 측정을 한 게 아니에요. 물보다 얼마만큼 빠른지, 만약에 여기 기준점이 물이라고 본다면 물보다 얼마나 느린지만 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위를 지금 매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상 그 기준 물질로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구가 바로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은 오스팔트 이 점도계입니다. 자, 위로 다시 올라가시면 자,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위쪽에서 지금 자, 이 위에다가 보시면 여기 기체 기준선 위에가 있고 여기 아래에 있는 여기까지 기준선 액체가 있다면 어떤 유체를 여기다 담았을 때 자, 이 가느다란 지금 투명 모세관이 있어. 가느다란 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 기준선을 잡아놓고 얼마나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재면 되겠죠? 자, 이걸 지금 많이 쓰게 되는데 자,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오스트발트 이 점도계는 유체의 흐름을 육안으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찰을 하며 액체가 일정한 거리를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장치입니다. 자, 이 오스트발트 점도계는 유체 흐름을 관찰하기 쉽도록 자, 투명한 가는 관, 바로 모세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오스트발트 점도계에서 측정되는 것은 바로 상대 점도입니다. 자, 물보다 자, 똑같은 어떤 것이 물이 가는 시간이 이만큼인데 물보다 얼마만큼 빠른지 느린지 기준을 잡아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준 액체로는 특정한 온도에 자, 아까 우리가 지금 25도씨에서 상온 25도씨에서 이걸 쟀을 때 그 값이 나와 있죠. 절대 점도가 나와 있었죠. 물에. 그럼 이걸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스트발트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요체는 바로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그 일정한 부피의 액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길이와 반지름이 알려진 모세관을 통해서 일정한 거리를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물보다 얼마나 상대적으로 빨리 내려왔냐, 더 늦게 내려왔냐. 이걸 측정하게 되는 거야. 자, 오스발트 점도계에서는 다른 두 액체 1과 그 다음에 2, 액체 1, 2가 있는데 이 절대 점도의 비는 자, 이것을 어떻게 에타 2분의 에타 1. 자, 요렇게 이것은 자, 어떻게 자, 밀도인 자,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지금 D2, T2 이거를 뭐로 본다면 자, 어떤 기준 물질이 되는 물질 2로 보시면 되는데 그 물질 2에 바로 밀도 곱하기 시간 분에 결국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상대적인 점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위에다 둡니다. 그래서 D1 곱하기 T1 이걸로 해서 이걸 이걸 나타내 주시면 이 분수의 형식으로 나타내면 이걸 된다 이건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D는 액체의 밀도이고 그 다음에 T는 지금 뭐가 되는 거고요. 두 기준선만큼 액체가 흘러내린 자 뭐가 되는 거고 걸린 자 시간이 되는 거고요. 자, 만일 물질 2가 기준 액체라고 한다면 자 물질 2를 어느 쪽에 넣는다고요? 아랫부분 분모에다 깔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임의의 에타 2의 값을 1로 잡아요. 자, 원래는 지금 물의 값이 1이 아니잖아. 점도가 얼마였어? 절대 점도가?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자, 8.9 곱하기 거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절대 점도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1로 보는 거야, 그냥. 1의 값으로 놓고 나서 1보다 빠르냐, 느리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그 다음에 밀도와 흐름에 소요된 시간을 대입하여 에타 2를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때 만일 오스트발트 점도계에 사용된 두 액체 1과 2의 온도가 25도씨. 자, 일단 25도씨를 똑같이 맞췄어요. 액체 2가 순수한 물이야. 자, 기준점을 그래서 뭐로 잡은 거야? 물을, 자, 에타 1에 물의 절대 점도인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푸아즈를 곱하면 그 값이 25도씨에서 액체 1의 절대 점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내가 지금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이야. 아니, 50m를 10초에 달린단 말이야. 되게 느리긴 하지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보면, 나를 기준으로 내가 나를 1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더 느리게 왔는데, 보니까 지금 9초에 걸렸어요. 나는 10초였는데. 그럼 거기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보다 빠른 거야, 느린 거야, 이 사람은? 내가 50m보다 지금 50에 저기 있으니까, 그럼 나보다 좀 빠른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뭘 곱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차만큼 더 곱해주면 그것은 나보다, 점도가 얘는 나보다 지금 어떻게 더 빨리 도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지금 10초니까 그 10초보다 얘는 더 빨리 들어왔으니까 절대 점도가 나보다는 그럼 아까 이게 10초 자체가 절대 점도가 돼버리는 거고, 그럼 이거보다 결국 거기다가 여기 곱해주는 뭐의 값은 여기 기준점이 되는 나의 점도값, 이 값보다 얘는 이제 거기 절대 점도가 이제 상대방의 절대 점도 값이 나오는 것처럼 절대 그 수치를 지금 잡아주는 거죠. 자, 다시 간단히 정리합시다. 자, 지금 이 두 개의 물질을 지금 절대 점도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측정하자니 너무 복잡해.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물의 절대 점도, 이것은 상온 25도에서 이미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푸아즈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1로 놓고, 자, 여기 1보다 지금 어떻게? 지금 빠른지 느린지를 측정을 해서 상대적인 점도를 먼저 잡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 뭘 곱해주면, 여기 있는 이 물의 절대 점도를 곱해줘 버리면, 뭐 1.1이 될 수도 있고 0.9가 될 수도 있죠. 자, 거기 상대 점도가 이제 0.9나 1.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바로 이 물의 절대 점도인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푸아즈를 더 곱해줘 버리면, 그러면 그것의 상대 물질의 절대 점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있고요. 자, 한편 점도가 아주 큰 액체들의 경우는 오세관을 통해 흐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오스트발트 점도계로 점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점도가 아주 크다는 것은 이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예를 들어서 엿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속도가 어느 천년에 이게 녹아갖고 질질질질 흘러내릴 거냐고. 거의 하루 동안 놔둬도 거의 변화가 거의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자,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런 액체의 경우 상대 점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바로 공낙하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밀도를 알고 있는 작은 공이 기준 액체 및 점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시료 속에, 이 시료 액체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유관으로 다시 측정을 합니다. 낙하하는 공의 반지름은 액체가 들어있는 원통형 관의 반지름보다 훨씬 작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지금 뭐를 정리할 때, 우리가 그 원통형의 파이프 안에서 그 파이프의 벽면 쪽에 만약에 가면 갈수록 뭐가 되니까 저항력이 커지니까 마찰력이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은 안 받아야 되니까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면 이 안에 있는 공이 훨씬 작아야지만이 벽면에 어떤 영향을 전혀 안 받겠죠. 자, 밑에 보시면, 자, 그렇지 않으면 벽에 가까운 액층은 거의 정지 상태로, 이 벽면과의 마찰 때문에 정지 상태로 있으므로 이 액체층에 의해서 낙하하는 공을 잡아 끄는 효과, 바로 마찰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가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겠죠. 자, 생겨서 그 값이 좀 부정확해집니다. 자, 육안으로 관찰하는 제한된 높이의 공낙하법 실험에서는 기준 액체는 우리가 식용유와 같이 상당히 큰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경우는 오스트발트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를 기준 물질로 잡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 식용유 같은 경우를 기준 물질 액체로 잡네요. 자, 또한 모든 물질의 점도는 온도에 따라 다른 값이므로
이 어떤 유체의 점도는 반드시 온도와 함께 제시를 해줘야 돼요. 몇 도씨에서 측정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온도는 되게 역 같은 경우가 만약에 0도씨인 경우랑 이게 만약에 한 20도, 30도 가면 그 역 같은 경우 쭉쭉 늘어지거나 그 유체 같은 경우도 흘러내리는 정도가 더 커질 테니까 자, 그럼 이것을 같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유체라는 것은 어떤 거? 액체나 기체 또는 플라스마를 포함하는 물질의 상태 자체를 우리 유체라고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두 개의 어떤 판 사이에 유체가 흐를 때 한 개의 판에 가해진 힘에 대해 변하지 않기 위해서 판과 유체 경계에 발생하는 힘의 크기, 이 마찰력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걸 전단 응력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